최근에 터널이 뚫리면서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서 이후에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역이 여기고요. 물결처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저렴해져서 여기 중앙에 있는 애들의 입지가 좋다. 동탄 1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반원 모양에서 멀어질수록 입지가 떨어지고요. 위로 갈수록 떨어지는데 이전에는 요 아래 구역이 선호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변화된 건 동탄 인덕어선과 트램이 동탄 2 신도시를 연결해서 요렇게 이어져서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여서 가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입지가 더 좋아진 애들은 요 위에 구역이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고 친절하게 메이테라의 친절한 부동산의 메이테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광명, 마포에 이어서 화성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사실 화성이라고 하면 좀 낯서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제로 동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동탄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화성 지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쫙 생활권을 나눠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탄이 GTX A 이번에 개통하고 나서 동탄 지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동탄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겠지만 사실은 화성 지역 안에 동탄이 개발에 대해서 유명하긴 하지만 동탄 이외의 지역들도 있고 동탄 안에서도 동탄 2 그리고 동탄 1 그리고 동탄 2, 동탄 1 안에서도 이런 조건과 가격대가 나눠지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메이테라의 대리임장 화성에서 내 집 마련 또는 전셋집을 구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집 구하러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잠깐 알아보고 바로 지역권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이 경기도권 안에서 어디쯤에 있냐라고 하면 지금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이 서울권에 인접하게 되어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 중앙에 군포, 의왕, 수원을 거쳐서 이제 화성이 있는데요. 지금 화성 지역을 보시면 엄청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화성 전체가 다 개발이 돼서 주거 지역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으면 엄청 유명한 지역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끝에 이제 팔처럼 뻗어나온 요 부분만 동탄으로 좀 많이 개발이 돼서 좀 동탄으로 유명한 거고 나머지 화성 지역은 읍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개발이 안 되고 띄엄띄엄 이렇게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이 많고 요 위쪽으로는 안산 밑이 테마파크로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 그리고 이 동탄 이외에 이 중간중간에 있는 주거 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구들 중심으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전체적으로 경기도권 내에서 매매 평당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라고 보면 한참 내려와야 돼요. 과천, 성남, 분당구, 수정구, 하남, 안양을 쭉 거쳐서 용인, 수지구, 의왕, 안양, 부천보다도 조금 더 내려와서 화성시는 동탄만 있는 게 아니라서 전반적인 가격이 섞인 거라서 약간 평균 거라서 동탄만 두고 한 매매 가격 평당가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평당가는 1,653만 원으로 지금 경기도권에선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순위로 보면 전세권 순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에 상위권에 있지는 않고 수원을 거쳐서 군포, 고양 밑에 화성시가 있고요. 1,016만 원으로 거의 평당가 1,000만 원 정도로 전세를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화성 안에서도 동탄 안에서도 평당가 1,000만 원에 가깝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내가 저렴하게 좀 동탄 인근 또는 동탄에서 거주를 하고 싶다. 화성 안에서 좀 참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좋은 소스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탄을 품고 있는 화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구 분포도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왜냐면 지금 동탄을 기준으로 해서 동탄 1과 2가 있는 동탄 신도시가 있는 데는 5만 명, 4만 명, 3만 명, 2만 명 요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면, 읍 이런 애들을 보면 7,000명, 9,000명, 뭐 1만 명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밀도가 떨어지게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넓은 면적이 오히려 인원이 적고 좁은 면적에 오히려 수원을 끼고 있는 인근 도시들과 인접해 있는 동탄에만 좀 인구가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아직 화성에는 개발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탄 1, 2를 중심으로 알아볼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봉답 향남읍까지 알아볼 텐데요. 봉담읍
향남읍 하니까 내가 읍면리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봉담지구, 향남지구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있고 각종 호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동탄뿐만 아니라 봉담과 향남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거기까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안으로 들어와서 동별로 누가 비싼가, 누가 좋은 입지를 갖고 있나를 우선 줄을 세워보려고 매매 평당가 기준으로 쭉 줄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지금 송동, 오산동, 청계동, 영청동, 산척동, 장지동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탄 1 신도시, 동탄 2 신도시가 역시나 매매 평당가 높은 순으로 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탄 1, 2 매매 평당가 순위로 해서 쭉 세워서 비싼 가격 순으로 해도 평당가가 2,834로 제일 높은 것도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GTX A가 이제 개통을 했지만 안정화가 되고 이용객이 많아지고 수소와 조금 더 연계성 있게 뭔가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이 교통 편의성에 의해서 도시가 서울에 성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고 가치가 있을지 지켜보면 너무 재밌을 동네가 바로 이 화성 동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탄 1, 2 신도시에 있는 주요 지역들의 동들은 평당가가 2,000원 정도 되고요. 주요 지역에서 약간 비껴간 목동 뭐 이쪽으로 내려가면 평당가가 1,955, 1,000만 원 단위로 좀 내려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후에 제가 생활 권역별로 나눠 드릴 텐데 그 안에서 동별로도 약간 표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도에.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거라서 한번 평당가라던가 동 이름을 한번 언급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전세 평당가 기준으로 줄을 세워봤는데 여전히 매매 평당가 순위랑 비슷한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건 반정동이 위로 좀 올라왔죠. 반정동이 여기서는 어때요? 매매 평당가로 봐서는 1,955만 원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전세 평당가로는 좀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로 거주하기 좀 좋아하는 거고 지금 단지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평당가는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송동, 청계동, 오산동 이쪽으로 해서 전세 평당가가 좀 높은 편이다. 그다음에 영천동, 서구동, 반송동, 장지동 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별로 여러분들이 평당가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생활권별로 보시면 머릿속에 지도를 넣고 그 여기서 이 구역은 몇 억 정도 해. 내가 이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쪽 구역 먼저 가보면 좋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평당가는 요 정도 돼라는 가이드만 가지고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집을 알아보기 전에 화성시 전체적인 거래 분위기를 좀 알기 위해서 요걸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를 보면 지금 2024년 3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보통 집계가 되는데 한두 달 걸린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3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물량이 현재 화성에서 집을 내놓겠어, 팔겠어 하는 집이 11,000 건 정도 되고 거래량은 899로 약 1,000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개에서 11개 집이 나오면 그중에 1개가 거래될까 말까 이런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쪽으로 넘어가서 전세 거래는 어땠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똑같이 3월 기준으로 전세를 집을 내놓은 집은 3,371건이고 거래량은 2,566건으로 어때요? 거의 1.5개가 나오면 그중에 1개가 거래되는 수준으로 전세 거래는 매매 거래에 비해 활발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마포는 30건 중에 1건 거래될까 말까로 매매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화성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매물량이 적게 나오고 거래 건수 비율이 조금 높다. 그렇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마포 지역 영상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래도 지금 전세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똑같이 1.5가 되기도 전에 지금 거래가 되기 때문에 동탄에서도 전세 매물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알아봤고요. 화성에 직접 집을 알아보러 나가기 전에 화성은 이런 지역이구나 요 정도 이해하고 현장을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럼 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직접 화성에서 내 집 마련 전셋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급지별로 나눠볼 수 있는 생활권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 전체적인 지도를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 주로 볼 건 동탄 1, 2 신도시와 봉담 지구가 있는 봉담읍, 향남 지구가 있는 향남읍까지 알아본다고 했었는데, 동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동탄 지역의 이 빨간 동그라미 구역 안에 있는 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동탄 1 신도시랑 2 신도시 규모가 다른데 동탄 2 신도시 먼저 알아보고 동탄 1 신도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눌 때 여러분들이 제가 생활권을 조금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분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동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동탄 1과 2를 이렇게 세로로 나눠주셔서 동탄 1과 2는 생활권을 지금은 교통편이 동탄 1과 2를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탄 1에 사시는 분들은 동탄 1에서 거주를 해서 거기 안에서 동선이 맞춰지는 편이고 동탄 2는 동탄 2대로 생활권이 갖춰져서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후에 동탄 인덕원선이라던가 동탄 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교통편이 개발이 되고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동탄 1과 2가 생활권을 같이 하면서 조금 섞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이후에 호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권이 이렇게 1과 2로 확연하게 나눠져 있고 이 동탄 2를 보실 때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골프장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프장 부지를 해서 여기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서 여기 동탄 2 신도시 안에서 이제 북부 권역 하나, 그리고 밑에 남부 권역 하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탄 1 신도시, 이렇게 해서 동탄 1 신도시, 2 신도시는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큰 생활권을 가지고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중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탄 2 신도시, 이제 북부 생활권을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동탄 2 신도시의 주거의 1급지라고 하면 동탄 2 신도시 북부 권역 안에 있는 여기 시범단지로 개발된 이 약간 꼬리 모양이라고 해야 되죠? 꼬리 모양의 시범단지 이 구역이 주거의 1급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동탄역이 여기에 있죠. 동탄역이 여기에 있어서 이 역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비싸고 여기에 있는 구역들이 주거 만족도라던가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비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대로 이 동탄역을 기준으로 이 시범단지 안에서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좀 떨어지고요. 여기서 좀 옆에 오산동 기준 그리고 위에 두 개의 동그라미 밑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동별로 여러분들이 제가 행정구역별로 생활권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동탄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산동 이쪽에 있는 긴 동그라미가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을 넘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권이 많이 분리됐었는데 최근에 터널이 뚫리면서 가격의 변화라던가 이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서 이후에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역이고요. 그리고 시범단지 바로 위에 있어서 생활 인프라를 빠르게 같이 이용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인프라가 멀어지고 사람들의 이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여기 위로 갈수록 가격도 싸지고 거리가 멀어져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지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이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어서 동탄역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많이 있어서 이 시범단지 안에서도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주거 만족도가 높고 조금 좋을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이 시범단지 안에서도 뒤쪽에 있으면서 거기를 연결해서 있는 구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건 이 시범단지와 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생활권, 동그라미 두 개의 생활권이 왜 나눠질까,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천이 있고 도로변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생활권 자체가 딱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범단지랑 가까운 단지일수록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는 편이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금 가격이 저렴해진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동탄 시범단지 안에 끝 꼬리부분에서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동그라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까울수록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고 더 멀어질수록 가격대가 좀 싸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탄역을 기점으로 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대가 좀 저렴해지고 생활 인프라라던가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다라고 생각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탄 이 신도시 안에서 북부 권역 안에서 이 구역별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범단지도 이렇게 꼬리 모양으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탄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프라랑 교통편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의 변화가 있는데 그 가격대의 변화랑 인프라의 변화를 좀 형상화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선으로 나눠 왔어요. 그래서 동탄역 인근에 있으면서 상업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과 최근에 GTX-A 개통으로 단지 이름이 많이 언급됐던 롯데캐슬이 이쪽에 있고요. 그 외에 사실은 시범단지 내에서 3대장 아파트, 대표 아파트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우포안이라고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우남 퍼스트빌, 포스코 더샵, 하나 꿈에 그린 얘가 동탄 이 시범단지, 동탄의 대표 단지 3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3개의 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시범단지 1구역이 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구역의 포스코 더샵, 여기 중앙에 세대수가 우남 퍼스트빌이나 하나 꿈의 그림보다는 작은데 입지가 남다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 동탄역을 바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는 포스코 더샵이 가장 비싸고요. 34평 기준으로 지금 현재 12억대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 초에는 우남이나 한화, 포스코 더샵 얘네들이 10억 전후의 가격까지 좀 떨어졌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이 정도면 싸다 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때 움직여서 사실 2022년 하반기, 2023년 초에 가장 먼저 움직인 단지가 여기 가장 메인, 회복 탄력성도 좋고 가장 핵심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평대가 메인인 지역으로 20평대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이 시범단지 안에서는 20평대가 약간 희귀성이 있어요. 그래서 20평대 나름의 그런 강점이 있고 우남 퍼스트빌, 포스코 더샵, 한화 꿈의 그린이 우포안 3개의 3대장 아파트 중에 우남에만 25평이 있고 나머지는 다 30평대 이상, 30평대부터 50평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남 퍼스트빌 25평 같은 경우는 8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평대 있는 애는 여기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눴을 때 이 4구역에 있는 신안 인스빌에만 25평이 있고 이거는 6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20평대 우남 퍼스트빌은 8억, 여기는 6억. 입지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옮겨가다 보니까 같은 20평대라 하더라도 이렇게 2억이나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도보로 여기까지 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구역에서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2구역 정도 가면 좀 한산한 느낌이 있고요. 3구역 가면 3구역, 4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1구역에 있는 상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 3, 4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카림 상권이라고 해가지고 나름 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학원가가 또 이쪽에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구역 같은 경우는 포스코 더샵이 34평 기준으로 12억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남 하나는 그 위쪽으로 조금 더 나와 있기 때문에 한 11억대 정도로 조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중간쯤 가면 한 8억에서 34평 기준으로 8억에서 9억대로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요 카림 상권 주변으로 해서는 9억과 9억 5천. 그래서 이 중간이 오히려 좀 애매할 수 있는 거죠.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용하기도 애매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1, 2, 3, 4로 나눠지만 1구역, 3구역이 오히려 조금 가격대가 좀 더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9억에서 9억 5천으로 이 2구역보다는 3구역이 훨씬
훨씬은 아니죠. 한 5천만 원 정도 좀 가격이 더 나가고, 요 끝에 꼬리 부분에 있는 4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시범단지 내에서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구역으로 7, 8억대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탄 이 신도시 주거의 1급지 시범단지 안에서도 12억대부터 7, 8억대까지 정말 한 3, 4억 이상 차이 나는 가격대로 가격 스펙트럼이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격대로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나간 다음에 본인의 집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제가 대리임장의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동탄역 앞에 있는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 딱 동탄역에 내리게 되면 약간 중국같이 되게 시원시원하고 도로도 엄청 넓고 건물도 높고 시원시원하게 빠져있다라는 그 동탄 이 신도시의 느낌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구역이 바로 이 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1구역과 3구역 중간에 있어서 좀 애매한 구역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래도 가격이 보다 좀 저렴하고 좀 주거지역의 아늑함과 조용함을 누릴 수 있는 구역인 이 구역을 보면 이렇게 좀 조용하고 도로폭도 단지 사이에만 있다 보니까 도로폭도 훨씬 줄어들었죠. 그래서 약간 이런 조용한 분위기, 그렇지만 주변에 상권은 크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단지 내 상권만 좀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 구역보다 조금 더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비싸다, 카림 상권으로 따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데가 여기 3구역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카림 상권이 있는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잘 들어서서 여기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나름 만족도가 높고, 이후에 1구역에 있었던 시범단지의 가격들이 움직이면 이 3구역도 빠르게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구역처럼 여기도 시원시원하게 건물이 높고 도로가 넓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이 신도시의 특징과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시범단지의 특징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GTX-A가 개통을 하면서 새롭게 가격이 조성이 되고, 사실 2024년 들어서 동탄에 있는 단지의 가격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움직였다 하는 구역이 바로 여기 이 긴 타원형에 있는 빨간 색깔 구역에 있는 오산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구역인데요. 이 구역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지금 동탄 1이고요. 여기에 공원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가 동탄 GTX-A가 지나가는 철길이 있고, 여기가 시범단지예요. 그래서 여기 시범단지에서 여기 오산동 두 번째 생활권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여기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네모지게 이동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쌌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여기 시범단지랑 가격 차이가 한 3, 4억 정도가 저렴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따로 오히려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오히려 강한 구역이었는데, 이번에 24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터널이 뚫리게 되면서 동탄 이 신도시의 시범단지와 이 동탄역을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둘러서 위아래로 돌아서 가지 않고도 직선으로 갈 수 있는 터널이 6개가 순차적으로 올해 뚫릴 예정이라서 최근에 GTX-A 개통 호재와 함께 가격이 많이 움직였었던,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구역이 여기 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얘 같은 경우는 동탄 1도 아니고 동탄 2도 아니 따로 형성된 구역이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동탄 2 신도시와 생활권을 같이 하면서 같이 가격 차이를 줄여가면서 갭을 줄여갈 수 있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구역으로 새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이 구역도 30% 이상 상승하면서 2억에서 3억 정도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다른 지역보다 가격 상승세가 있어서 1억 이상 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옛날에는 시범단지,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랑 3, 4억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최근에 1억 정도가 다시 상승하면서 2, 3억 정도로 1억 정도의 갭을 줄인 동네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이 GTX-A가 안정화되고 많이 이용될수록, 그리고 24년에 터널이 개통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동탄 이 시범단지랑 생활권이 엮이면서 동선이 편하게 이동을 하게 되면 조금씩 더 가격의 차이를 줄여갈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얘네들이 이전에는 고립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동탄역과 연결이 되면 오히려 동탄역의 번잡함과 분리가 돼서 아늑하고 조용하면서 요 앞에 화성공원이 있는데 여기 이 넓은 공원들을 이제 테마파크로 조성을 할 텐데 이 공원 뷰를 제대로 누릴 수 있으면서 아늑하게 거주할 수 있는 구역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는 반도 유보라 6, 7, 8단지가 이 구역의 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7단지는 길게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7단지 같은 경우 조망권이 나오는 동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의 움직이라던가 조경에 대한 뷰의 가격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가장 먼저 가격이 움직이는 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억대 전후로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고 34평 기준으로 그 다음에 7단지, 8단지도 9억과 8억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격대가 좀 저렴해지고요. 그 위로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프루지오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때는 여길 거쳐서 여기를 와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가 떨어져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여기 터널이 뚫리게 되면 여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더 외따로 떨어진 약간 대단지 아파트긴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 같은 느낌이 있죠. 다만 그래도 괜찮은 건 옆에 초중고를 다 끼고 있어서 얘네들도 학교를 여기로 이동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를 다 끼고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고 요 앞에 또 상권이 따로 있어서 나름 괜찮긴 하지만 이제 나홀로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탄 이 신도시 안에서도 구역을 나누었을 때 조금 더 저렴한데 조금 더 메인인 지역, 조금 더 좋은 장점 이렇게 조건을 나눠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마음에 드는 가격대로 임장을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오산동 생활권으로 한 메인 거리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나름 여기 안에서도 동탄 이 시범단지 쪽으로 인프라를 이용하거나 동탄역 상권을 이용하긴 여긴 조금 아직까진 터널이 개통되지 않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가 단지가 들어오고 이미 여기 스트리트형 상권으로 상권이 좀 형성되어 있어요. 특히 7단지는 길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걸 따라서 상권이 쭉 이어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이제 동탄역 쪽으로 해서 시범단지가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보면 아직 되게 썰렁하고 조용하다라는 느낌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후에 여기에 터널이 뚫려서 이제 동탄 이 신도시에 있는 시범단지랑 연결이 되고 동탄역을 바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되면 여기 상권들이 이 터널 쪽으로 쭉 번져나가면서 여기에도 인프라가 추후에 잘 형성이 돼서 유동인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좀 썰렁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동탄 시범단지 위에 동탄역을 기준으로 상단에 있는 생활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암 퍼스트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생활권이 열리는데요. 여기 동탄역을 기준으로 한 블럭, 두 블럭 넘어가게 되면 상권이 아직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탄역에 있는 첫 번째 구역에 있는 상권이냐 두 번째에 있는 상권이냐에 따라서 약간 유동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좀 많아서 활발하다라는 느낌이 받지만 여기 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요 위로 가기 때문에 상권을 여기 걸 이용하려고 이동하는 사람은 아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점차 위로 올라갈수록 유동인구가 줄면서 좀 한산해지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동탄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 앞에 천이 있고 공원도 끼고 있고 학교도 가깝고 여기 옆으로 상권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도보로 이게 좀 걸어간다라고 하면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여기 위의 생활권 안에서는 가격대가 가장 잘 나가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천을 끼고 있는 애들이 조금 센트럴 예미지라던가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괜찮고 그 위로 갈수록 어때요? 7억, 6억 이렇게 좀 저렴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이 가격대를 보면 20평대가 메인이고 여기 센트럴 자이 이외에는 20평대 세대수가 더 많아요. 여기만 30평대가 더 많고 그래서 24평 기준으로 6억에서 7억대, 34평은 9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로 보시면 여기 이 시범단지 꼬리 쪽 중간에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는데요. 이 천과 대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권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고, 이 두 번째 동그라미랑도 차이가 있는 게 이렇게 생활권이 나눠져서 여기 안에 지금 상권과 학교가 있고, 이걸 둘러싼 단지들이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범단지랑 가까운 동탄, 경남 아너스빌이 그나마 가격대가 좀 나가는 편이고, 뒤로 갈수록 가격대가 좀 저렴해진다. 이 생활권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생활권을 보면 이 시범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천과 도로변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두 번째 동그라미랑도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권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권과 학교가 몰려 있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단지들이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는 20평대가 메인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역과 그래도 충분히 좀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 수요, 그 위아래로 산업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수요가 조금 더 메인으로 움직이는 지역이고, 여기는 30평대가 메인인 지역으로 33평 기준으로 6억에서 7억대, 그리고 24평, 20평 이렇게 20평대 기준으로는 4억에서 5억대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는 단지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저렴해지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거주하기 좋고, 교통편, 상권,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좀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천과 대로변을 시범단지에서 보면 이 천과 대로변을 기준으로 조금 다른 지역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드는 생활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탄 이 생활권의 북부권역의 마지막 생활권인데요. 여기 동탄 시범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테두리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카림 상권을 지나서 크게 나오는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 사거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생활권이 있고 이렇게 넓어진 생활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탄현 시범 호반 서밋에서 바로 연결된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 안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격대가 좀 비싸고, 여기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없고 39평이 가장 작은 사이즈의 평형대라서 중대형 평형이 모여있는, 그래도 약간 나름 여기 안에서는 가격대가 좀 있으면서 평형대가 넓은 애들이 모여있는 단지가 동탄현 롯데캐슬입니다. 그래서 39평 같은 경우는 지금 9억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90평은 17억대까지 해서 9억부터 17억대에 맞는 평형대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거주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서는 동탄역 센트럴 프로지오랑 호반 서밋 얘네들만 20평대가 있어요. 여기에만 20평대가 있고, 20평대 같은 경우는 6억 전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30평대는 이제 7억에서 6억 정도로 이렇게 조금 더 멀어지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저렴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범단지를 기준으로 멀면 멀수록 좀 한적하고 인프라가 떨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 시범단지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조용한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역을 분석하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선 시범단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이쪽에 있는 애들이 좀 가격이 더 나가고요. 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 단지는 나름 시범단지랑 가깝고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렇게 달라지지? 라고 이해를 했을 때, 이게 어느 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동선이 더 짧아지는지 거리가 멀어지는지 이걸로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단지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빠르게 동탄 2신도시 이제 남부권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북부권역은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비싸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동탄 호수공원 뷰가 나오는 남부권역도 괜찮아,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남부권역 사시는 분들이 북부로 많이 넘어가시기도 하는데, 사실 북부에 사시던 분들은 거기 안에서 돈을 벌면 평형대를 넓혀서 그리고 앞쪽으로 조금 이동하려고 하는 수요도 있지만, 시범단지 우포원에 있는 1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돈을 벌어서 새로운 데로 이동하고 싶어,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상급지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서울로 이동하시는 편이고, 남부권역에 있으신 분들과 북부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남부권역이 인프라가 형성되기 전에는 남부권에 살다가 조금 돈을 벌고 좀 괜찮아지면 북부권역으로 이동해야지 했었는데, 지금은 남부권역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상업지역도 잘 형성이 되고 만족도가
나름 좋다 보니까 이제는 북부 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북부 권역에 대한 만족도로 거기서 수요가 돌고 남부 권역은 남부 권역대로 이제 수요가 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 권역은 크게 생활권을 나누면 이렇게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눴을 때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이 골프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되고 여기 동탄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공원이 있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형성되고 있는 이 빨간 동그라미가 가장 이 남부 권역에서 가장 메인 입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이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여기 둘러싸고 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걸 끼고 있는 단지들의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가격이 저렴해진다. 그러니까 물결처럼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저렴해져서 여기 중앙에 있는 애들의 단지랑 입지가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는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 동탄에 이 리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제일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입지를 보면 어때요? 딱 동탄 호수공원을 끼고 이 호수공원 안에 단지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여기 남부 권역에서 이 리스트라우스 더 레이크의 단지의 입지를 넘어설 만한 단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탄 남부권역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이 남부권역에 가보시면 이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뷰가 형성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 입지를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나마 요 위에 있는 하우스 더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일부 동들이 이제 호수공원 뷰가 나오면서 그나마 뷰값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수공원을 온전히 누리는 리스트라우스 레이크, 더 레이크 같은 경우는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브랜드가 있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아님에도 가격이 좀 나가고 있다. 그래서 39평 기준으로 지금 12억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러면 동탄 이 신도시의 시범단지 우포안에 있는 포스코 더샵만큼 지금 가격이 나가는 거다. 그거보다 조금 30평대 기준으로 아까 포스코 더샵은 34평 기준으로 12억대고 이거는 39평 기준으로 12억대지만 그래도 남부 권역이 상대적으로 시범단지보다 동탄역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입지적으로 가격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나마 브랜드 아파트가 더샵 아파트가 여기에 대단지로 있는데 조금 경사도가 있고 호수랑 좀 멀고 호수뷰를 보기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해요. 8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더 레이크 부영 아파트. 부영은 조금 브랜드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렇게 좋게 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수공원과 가깝다 보니까 더샵보다 더 가깝다 보니까 부영 3단지 같은 경우도 30평대가 오히려 포스코 더샵 8억 4천보다 8억 7천으로 조금 더 가격이 나가죠. 그 다음에 더 레이크 부영 4단지 같은 경우도 이 호수를 끼고 있는 얼마나 호수랑 가깝냐에 따라서 가격이 더 나가냐 덜 나가냐고 구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네모칸 친 게 가장 메인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덜해지고 한산해진다. 그래서 아니 호수공원이 이게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공원이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도 괜찮은 거 아니야? 호수를 끼고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뒤로 갈수록 이쪽에 있는 상권들이 쭉 나오는데요. 상권이 실제로 가보면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업 빌딩들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아서 거의 공실이 많고 뒤로 갈수록 이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한적하고 공원들이 여기가 메인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아직 그렇게 조금 예쁘게 조성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버스편이나 이런 것도 이쪽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쪽이 메인이다. 그리고 학원가랑 상권도 이쪽으로 더 메인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대가 지금 34평 기준으로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은 8억대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있는 부영 시리즈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34평 기준으로 7억 전후, 20평대 기준으로 4억에서 5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입지는 떨어지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있게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참고해서 활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쪽에 좀 살고 싶다, 근데 나는 큰 평형대 필요 없어, 30평대 필요 없어, 20평대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 34평은 8억대, 20평대 같은 경우 6억 중후반으로 여기서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평대에서 호수공원 가깝게 거주를 할 수 있는 게 6억이었고, 아까 동탄 이신도시 북부권역의 시범단지에서는 앞쪽은 시범단지에서 동탄역 가까운 애는 20평대가 8억, 그리고 이 시범단지 꼬리 끝에 있는 20평대는 6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 남부권역으로 내려오니까 동탄 호수공원 가깝게 형성되는 20평대가 6억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남부권역에서 메인 입지에서 20평대를 6억에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평대에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역을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게 리스트라우스 지금 아파트인 거예요. 어때요? 바로 호수공원이 거의 단지 내 조경처럼 느껴질 만큼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지금 낮이라서 조금 이 운치랑 이런 게 덜한데, 밤이 되면 조명이 쫙 켜지면서 훨씬 운치 있고 매력적인 이 조경을 볼 수가 있고, 요 앞쪽으로 상권들이랑 호프집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호수 이 변을 끼고 아파트 앞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몰려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로변을 끼고 위아래로 또 큰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메인 입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아까 뒤쪽으로 갔을 때 부영 시리즈로 길게 형성되는 이제 호수공원이 길게 연결되는 부분의 도로를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단지가 뒤로 갈수록 좀 단지 높이도 좀 높아지지 않고 이 도로폭도 좀 좁고 한적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지 내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빼곡하게 단지가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요 옆으로도 상가 빌딩들이 있는데 여기 아직 좀 공실이 좀 남아있다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생활권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생활권을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단지 수가 많지 않아요. 딱 여기 한 두세 개 단지 정도만 여기 있는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생활권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애매해요. 여기를 생활권으로 분리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지 수도 적고 구역이 애매한데, 왜냐면 요 위쪽에 주거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동탄 이신도시의 남부권역이 메인으로 형성되는 지역인데,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구역이 여기 두 번째 생활권이거든요. 길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보다 더 저렴하고, 다만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양쪽 위아래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탄 안에서 자차로 이동하려고 하면 일자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대중교통들이 이쪽으로 잘 많이 지나쳐서 다니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이 장점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대에 교통 이용이 편하고 이동이 빠른 구역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역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의 단점은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지 않고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위로 이제 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이 작은 생활권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누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생활권인데, 이렇게 동탄 이 신도시 이 골프장을 지나서 남부권역으로 갔을 때 두 번째 동그라미 생활권을 지나서 진입하게 되는 세 번째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해서 단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단지 밀집도가 모여 있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여기에 상권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로가 메인 도로가 여기에 있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점으로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요 앞쪽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고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주거 밀집도가 높은 단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로 따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이 편한 구역 같은 경우는 34평이 6억 전후, 24평이 5억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삼성 출퇴근자들이 이제 많이 거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요 앞쪽으로 빠른 출퇴근을 원하는 사람들은 요 앞쪽으로 조금 더 인프라를 좀 편하게 이용하겠다 하는 분들은 앞쪽에 있고요.
그래서 빠른 출퇴근과 상권의 편리성을 선호하는 수요층의 영향으로 조금 이쪽이 더 선호도가 높고 가격이 좀 높게 형성돼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경사도가 같이 있고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 가면 버스의 배차 간격도 조금 사악해져서 자차가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구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20평대가 있고요. 여기도 20평대가 있는데 똑같은 20평대인데 그리 지리적으로 멀지 않잖아요. 그리고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데 이 평지에 가깝고 인프라 가깝고 교통 편의성이 좋은 데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4억, 밑에는 5억 이렇게 1억 정도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이다. 그래서 20평대는 여기에 비해서 좀 1억 정도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아까 이 통로 같은 생활권보다는 조금 더 아늑하고 주거 안정성이 돋보이는 지역이고요. 학원 상권이 이 초입에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34평 기준으로는 6억에서 7억. 그래서 아까 그 여기 통로보다는 5천에서 한 1억 정도가 비싼 편이고요. 24평은 4억에서 5억. 근데 20평대는 오히려 이쪽 생활권보다는 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이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편이죠. 오히려 5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싸죠. 그래서 내가 20평대를 선호하는 수요층이냐 30평대를 선호하는 수요층이냐에 따라서 주거 만족도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마지막 이제 생활권인데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빨간 팻말이 다 붙어 있죠. 얘네들은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신동지구라고 불리는 구역인데요. 동탄에서 마지막으로 새롭게 크게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형성되고 있는 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 중이고 대부분이 분양 입주 예정이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에서는 동쪽의 가장 끝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탄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는 입지 별론데 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길 지나 요 옆으로 가다 보면 요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용인 처인구가 있어요. 그래서 용인 처인구의 이동읍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 SK 하이닉스 개발되는 이런 부지들이 상당히 가깝게 있어서 여기에 용인 처인구에 일자리 개발 호재들이 다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급 주거지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동탄 이 신도시의 숨은 역할을 하고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동탄의 구역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전에 용인 SK 하이닉스 호재 있을 때 삼성 호재가 있을 때 그때 분양을 했던 애들이 상당히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완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의 호재로 이용이 많이 됐었던 구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동지구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탄 2 신도시를 빠르게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동탄 1 신도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탄 2에 비해서는 동탄 1의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동탄 1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을 쪼개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가이드로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 1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가 메인 핵심 입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동탄 1 신도시는 시범단지가 요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동탄 1 신도시의 시범단지는 이렇게 도넛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도넛 비스킷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공원이 이렇게 싸매고 있지만 이 공원에서도 중심에 해당되는 상권이 몰려있는 요 구역이 메인 입지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저렴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 구역이 메인 핵심 입지고 가장 비싼 동네에서 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고 여기서 멀리 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진다라고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여기서 기준으로 이 시범단지를 끼고 있는 요 테두리 반원 모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입지가 떨어지고요. 위로 갈수록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전에는 요 아래 구역이 시범단지 자체가 요렇게 길게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메인 핵심 입지 그리고 요 밑에 있던 애들이 오히려 주거 만족도라던가 인프라 형성이 훨씬 좋아서 이쪽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변화가 된 건 뭐냐면 별표예요. 최근에 변화된 건 동탄 인덕어선과 트램이 동탄 이 신도시를 연결해서 요렇게 이어져서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여서 가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입지가 더 좋아진 애들은 요 위에 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여기 구역이 조금 더 가격이 강세였다라고 하면 최근의 모습은 여기가 가격이 더 짱짱하게, 가격이 하락할 때도 짱짱하게 좀 버텨주는 편이고 회복 탄력성을 봤을 때도 여기가 조금 더 회복 탄력성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 지역에 있는 애는 사실 동탄 1신도시가 처음에 개발될 때는 여기 중심에 동탄 1신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이 메타폴리스라는 단지가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중소형이 없고 대형 평형, 중대형 이상, 중형도 거의 없어요. 41평부터 98평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평대도 없고 40평부터 98평까지 대형 평형만 있어서 약간 부자 단지, 그리고 이때 이 분양을 할 때는 이것만 당첨되면 정말 로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갈 정도로 엄청 인기가 있었던 단지인데요. 지금 동탄 2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이전과 같은 강세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메타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41평 기준으로 현재 8.5억 정도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신도시 시범단지 우포항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확실히 동탄 2보다는 동탄 1이 훨씬 한 3, 4억 정도 이상 저렴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중심 지역에 있는 단지들의 가격은 34평 기준으로 7억대, 그리고 24평 기준으로 6억 전후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34평과 24평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여기 중간에서는 6억 전후, 24평 기준으로 6억 전후, 34평 기준으로 7억.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서 이 중심 지역이 인접해 있는 단지들은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는 34평이 아니고 37평, 39평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얘네들은 7억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평형대가 넓어졌지만 34평과 가까운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요 뒤로 갈수록 1, 2억 정도가 저렴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1평 기준으로는 5.5억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7억, 34평 기준 7억, 37평 기준 7억, 뒤로 갈수록 6억, 5억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구역 같은 경우는 요 중심 구역보다 마찬가지로 1, 2억 정도가 저렴한데요. 30평대 기준으로 5억에서 6억 정도. 여긴 7억인데 5억에서 6억, 1, 2억 저렴하죠. 그 다음에 38평 기준으로는 7억대 초반, 여기가 37평, 8평, 9평, 여기 넓은 평형대는 여기 중심 지역에 인접해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7억 초중반으로 가격이 메인 지역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0평대 후반은 7억 초중반, 여기에 있는 7억 30평대 후반 같은 경우는 7억 후반대로 여기 생활권 안에서도 얼마나 중심 지역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뒤쪽으로 가면 다른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구역 센트럴파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에 구역과 뒷구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 뒷구역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격보다는 1, 2억 정도 저렴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모하미레도가 중심이 되는 단지인데, 여기 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뒤로 갈수록, 양 옆으로 갈수록 다시 저렴해지는 지역의 가격의 배치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단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평 기준으로 여기 있는 모하미레도가 6억 정도가 되고요. 그 뒤에 자연현대시장이 33평 기준으로 5.3억 정도 지금 하죠. 그래서 6억, 5억 대로 내려가죠. 그리고 요 밑으로 가면 포스코 더샵 브랜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하미레도 브랜드보다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5.5억대로 5억대로 내려오고요. 그 밑에는 다시 4억 중후반대로 다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6억, 5억대, 4억대 이런 식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대가 저렴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요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형성되는데, 요 위에는 이전에는 거의 임대 아파트들만 있어서 여기는 생활권역을 따로 나눠서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지더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분양 임대에서 분양 전환을 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해졌고, 최근에 이제 동탄 인도거선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능동역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능동마을 주변 임대 아파트가 많아서 이전에는 보지 않았다가 그래도 이지더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32평 기준으로 5억대 전후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 능동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서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지는 않는 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서
그래서 지금 동탄 1 신도시 보실 땐 여러분들이 이 동탄 인덕원선과 트램 노선에 따라서 여기 생기는 기준, 여기 생기는 구역, 그리고 그 주변의 아파트들의 단지 가격의 재배치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탄 호재 같은 경우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동탄 1 신도시 안에서 이 위쪽 구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것만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언급해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전에는 상단은 크게 하단보다 많이 쳐주지 않았고, 상단이 약간 여기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단지들은 사실은 직주 근접의 의미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선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능동역이나 교통 편의성이 좋아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메리트 있게 다가오면서 이 중심 지역에서 가까운 기준으로 해서 34평 기준으로 7억대 초반에서 후반, 여기는 6억대 전후반, 그리고 37평 기준으로 여기 7억. 그러니까 여기 생기는 애들이 주변으로 조금 가격대가 좀 올랐고, 37평 기준으로 6억에서 7억. 그래서 가격 차이가 점점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다. 여기 구역 자체가. 여기 사실 여기 끝에 있는 애들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도 조금 가격대가 5억대 형성되어 있지만,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역도 생기고 교통 편의성이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가격대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좀 올라가는 추세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탄 1 신도시, 2 신도시를 빠르게 알아봤고요. 이제 동탄의 호재를 한번 가볍게 보고 나서 화성, 봉담. 화성에는 동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TX-A는 이제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귀에 딱가랑이 앉으셨죠. 그래서 수서부터 지금 동탄까지 GTX-A가 개통해서 이후에 DEF 노선이라던가 연장 호재 이런 애들이 나올 때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이 평택, 천안, 아산까지 연장이 되면 이 동탄은 이제 종점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후에 얘네들의 수요까지 같이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GTX-A가 빨리 안정화돼서 교통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 전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 건설비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GTX-A가 안정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이런 GTX-A라던가 다른 도로 건설 이런 애들이 조금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유념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탄의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이제 동탄 인덕원선인데요. 동탄 인동선이 개통이 되면 이 동탄의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개통이 빨리 되진 않아도 이후에 차근차근히 돼서 다음에 회복장이 왔을 때 얘네들이 개통을 그때 된다거나 아니면 가시화 된다라고 하면 훨씬 가격 상승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실 동탄을 보실 때 동탄만 보시면 안 되고요. 동탄의 생활권이랑 수요 자체가 사실은 수원의 영통구에서 많이 주고받고 해서 지금 동탄의 인동선 자체도 수원과 수원의 영통구랑 동탄을 연결해서 인덕원까지 연결을 하고 있고요. 트램도 사실은 동탄과 수원을 연결해서 이제 망포역과 연결해서 어쨌든 이 망포의 분당선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려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은 동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수원에 있는 영통, 망포, 영통과 연계해서 생활권을 보시면 조금 더 좋겠다. 요 위에 화성, 기흥, 삼성 사업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트램인데요. 트램 노선이 동탄 2 신도시에서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오산까지 가고요. 이후에 병점, 망포역까지 이런 식으로 환승할 수 있는 역으로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려고 하니까 이 노선에 있는 단지들이 이전과 다르게 교통 편의성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향후 요 주변 단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역은 GTX-A랑 동탄 인덕원선이 생기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이 망포역은 이제 수인 분당선, 오산 세마 병점은 1호선이랑 연결이 돼서 앞으로 좀 연결이 되면 교통 편의성이 훨씬 좋아질 것 같고, 24년도에 착공을 해서 27년 12월 개통 목표라고 하니까 향후 착공이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